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IBR넷이라는 논문이고 2021년 CVPR에 나와서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년 반 정도 그냥 1년 전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2023년이 돼서 2년 전 논문이 되어버린 논문입니다. 요 아래 구글 리서치, 코널테크, 프린스턴에서 쓴 논문이고 코드는 구글 인턴즈라고 해서 그 구글 리서치 인턴인지 누군가가 코드를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덥에 들어가면 있어요. 어, 일단 인트로덕션부터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이 논문은 널프 논문인 만큼 신테시스 노블브 신테시스 논문인데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뭐 HDR 같은 HDR이나 아니면은 블록널프 같이 새로운 도메인에 접근하는 논문은 아니고 널프를 새로운 방식으로 아니면 널프의 단점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논문이라서 실험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흥미로울 거는 없는데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널프가 나오기 전에 노블뷰 신테시스를 하는 방법인 그 방법과 널프를 합쳐서 조금 널프의 단점이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은 그냥 노블뷰 신테시스를 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걸 이제 스팔스 셋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임의로 어떤 셋을 만들어서 그런 태스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 논문에서는 아키텍처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 마지막으로는 널프의 단점 중에 하나인 그 제너럴라이즈가 안 되는 부분을 여기서는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정도를 일단 간단히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 일단 노블뷰 신테시스 자체가 어떤 씬의 포즈가 이미 정해진 이미지들을 갖고 새로운 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IBR이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고 제가 페이퍼스 위드 코드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을 토대로 어떤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쓰고 있는 기법인 것 같고 널프는 노블뷰 신테시스의 극히 일부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BR이 계속 써왔고 고해상도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랑색이 장점이고 핑크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IBR은 고해상도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 이 덴스한 인풋 뷰라던가 아니면은 프록시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약간 따로 어떤 지오메트리 정보가 필요한 부분을 언리얼 엔진 어떤 다큐멘트에서 발견한 건데 특별한 어떤 지오메트리 정보를 더 필요하게끔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IBR이. 그리고 렌더링을 했을 때 아티팩트가 많다는 이야기도 논문에 있었고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아는 널프가 나왔고 이 널프는 저희가 계속 봐왔듯이 꽤 좋은 품질의 노블뷰 신테시스를 하는데
엄청난 치명적인 단점인 새 씬을 렌더링할 때마다 옵티마이즈를 새로 해야 되는 재활용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고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IBR이랑 널프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조금 합쳐보자 해서 결국에는 이전이나 지금까지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떤 방법과 널프의 그 레이를 렌더링하는 그 볼륨 렌더링을 디퍼런셜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더 좋은 노블뷰 신테시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게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널프에서 계속 봐왔듯이 덴시티, 오클루전 이런 거를 리즈닝하고 컬러 값도 추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노블뷰 신테시스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스템이 특정 어떤 씬에 대한 최적화나, 이거는 널프의 단점이고, 미리 계산된 프록시 지오메트리가 없이도, 이거는 IBR의 단점인데, 이런 게 없이도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IBR넷을 조정을 해서 널프와 같이 새로운 본 적이 없는 어떤 씬에 대해서 렌더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소타 성능으로 합성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저자들이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저도 1, 2, 3으로 써놨는데, 일단 크게 보면 요 앞에 양이랑 토끼 인형 있는 부분이 어떤 피처를 뽑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소스뷰와 타겟뷰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뷰가 타겟뷰고, 그 타겟뷰와 비슷한 뷰 몇 개를 이제 소스뷰로 두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피처를 뽑는 부분이라고 1번 부분이고, 2번은 요 노란색 네모가 IBR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의 모델 그 자체인데, 요 부분에서는 이제 컬러를 추출하고 덴시티를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텍처 중 하나인 레이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은 요 앞에 MLP들과 레이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아는 그 볼륨 렌더링인데요. 실제로 식도 똑같고, 여기 덴시티나 컬러 나오는 부분이 널프와 똑같기 때문에 뒤에도 똑같고, 볼륨 렌더링으로 합성해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 부분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1번 부분이 사실 되게 뒤에서 설명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초록 부분이 소스뷰고, 이 점선 부분이 타겟뷰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단 소스랑 타겟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3장의 사진이 이제 있다고 할 때 무작위로 타겟뷰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타겟뷰를 선택하고 그 근처에 있는 n개의 뷰를 소스뷰로 무작위로 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타겟뷰와 소스뷰들 이렇게 학습상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합숙상을 구성하고 소스 뷰를 선택할 때는
근데 여기에서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뭐 1개에서 3개 정도의 소스 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거나 어, 샘플링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스랑 타겟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이는 소스랑 타겟은 1에서 3 정도의 숫자,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정도를 이미 있는 데이터셋에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타겟뷰를 정하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샘플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균등하게 무작위로 샘플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n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1번, 2번, 3번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그래서 이 1번의 아까 부분은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소스랑 타겟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정한 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정한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피처를 어떻게 추출할 건지 이게 1번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뷰 셀렉션 앤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입니다. 일단 전체 씬을 단일 네트워크로 인코딩하려는 어떤 뉴런씬 레프레젠테이션과 달리 이 논문은 한 장이 아니라 뭐 몇 장의 이미지로 니얼바이 소스 뷰를 보관을 해서 노블 타겟 뷰를 합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런 메인 컨트리션 IBR의 내용에서 착안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소스와 타겟 뷰로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의 뷰를 본 다음에 그걸 그 근접한 뷰의 어떤 정보로 그걸 타겟 뷰의 어떤 노블 뷰 신테시스를 하는 것 자체가 IBR에서 가져온 내용이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비슷한 뷰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뷰에서 바라보는 그런 소스 뷰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타겟 뷰를 합성한다. 이게 요 뷰 셀렉션 앤 피처 익스트랙션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워킹셋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겟 뷰 근처의 소스 뷰를 고르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어떤 1에서 3개의 뷰를 골라서 소스 뷰로 사용한다. 이게 2번째 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노랑 네모에 보시면은 2개가 지금 MLP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 컬러, 뷰잉 디렉션, 이미지 피처 요 색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 3번째, 4번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I번째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번째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요 I는 컬러 이미지라는 거고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P는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 F는 피처여서 이 IPF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냥 요거를 보시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컬러라는 거랑 뷰잉 디렉션 들어가고 이미지 피처가 들어가는데 코드를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 IBR 네트워크에 연결만 해서 인풋으로 넣어준 다음에 그 뒤에 포워드 파이토치로 짜가지고 포워드에서
각각 나누는 작업이나 합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네트워크에 합쳐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F 같은 경우에는 피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처는 어떻게 뽑냐면, 레즈넷 34 기반을 유넷 모양으로 바꿔서 여기서 피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요 소스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 피처 나오고 그거만의 P가 나오고 그거만의 아이디가 나와서 요 어떤 한 쌍의 셋 오브 튜플로 인풋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미지랑 요 이미지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은 저기님 혹시 네네.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여서 그런데 어, 포인터 설정 한번 바꿔봐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는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저도 안 보여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이미지 IBR넷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소스뷰 타겟뷰를 뽑고 이 네모인 IBR넷에 인풋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IBR넷에 넣은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컬러를 뽑고 덴시티를 뽑아서 볼륨 렌더링 식으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것이 널프의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컬러랑 이 덴시티를 뽑는 부분, 2번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게 IBR넷 요 노랑 부분의 확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왼쪽이 입력인데 여기서는 아까는 보시면 이미지 컬러, 뷰잉 디렉션, 이미지 피처가 들어갔는데요. 요 이미지 피처가 있고 갑자기 엘레멘트 와이즈 미니랑 베리언스가 생겼는데 제가 그 아까 파이토치 코드로 짜여 있고 포워드에 요 값들이 세 가지 값이 그냥 연이어서 붙어서 들어간다고 하나의 벡터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의 텐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 값을 이용해서 그 붙어 있는 텐서 자체의 민과 베리언스를 따로 구한 다음에 그걸 합친 걸 IBR넷의 진짜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민이나 베리언스가 보이지 않지만 얘를 일단 넣어준 다음에 그 모델 포워드 안에서 계산을 해서 진짜 MLP에 넣는 값은 요 별표 네트워크 인풋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들어가고 네, 이 값이 들어가고 이제 이 윗부분은 덴시티를 구하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컬러를 구하는 부분이라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바닐라 널프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덴시티 부분 구하고 아래에서 실제로 저희가 RGB 구할 때도 그 뷰잉 디렉션을 합쳐서 컬러가 나오는 것처럼 요 아래에서는 좀 복잡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그 D라고 해서 Relative Viewing Direction이 들어가서 MLP를 통과해서 결국 얘도 그런 식으로 컬러 값을 구하는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요 밑에 뭐 concatenation이나 element wise multiplication 같은 걸 다 써놔서 조금 뭐가 많지만 그냥 천천히 보면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density 구하는 방법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요 위에 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이 MLP를 지나고 그 MLP를 지나서 새로운 피처 F가 생기고 요 W1, W2, WN이 생기는데 이게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게 포인트넷이라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좀 몇 년 된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고 착안을 해온 건데 그 논문에서는 맥스 풀링을 쓰는데 여기서는 웨이티드 풀링을 써서 오클루전에 약간 핸들링을 잘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웨이티드 풀링을 넣음으로써 얻는 이점은 오클루전을 더 잘 핸들링할 수 있게 된 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 레이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사실 MLP로 바닐라 놀프 같은 경우에는 MLP로 쫙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LP로 바로 덴시티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어떤 뭐 공이나 그런 물체가 아닌 조금 더 복잡한 환경이나 복잡한 오브젝트를 하거나 어떤 거기서 정보를 뽑아낼 때 정확한 밀도를 예측하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너무 간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논문에서는 소스뷰끼리의 어떤 정보를 합치고 서로의 관계를 알아내서 더 좋은 노블뷰 신테시스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MLP로 덴시티를 추정을 안 하고 레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듈을 넣어서 그 보시면 이 F1, F2, FN이 여러 장의 뷰가 다른 이미지들이니까 이 뷰가 다른 이미지들끼리의 이 샘플들끼리 서로 뭔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이제 뷰가 달라서 오는 다른 점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넣어준 게 이 레이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모듈은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의 클래식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는데 약간 변형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히 스윈 트랜스포머 같이 더 향상된 트랜스포머로 바뀐 게 아니라 모양을 좀 자르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클래식 트랜스포머 자체를 뭐 레이어 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로 했던 게 이 레이 위에 총 M개의 샘플이 있을 건데 걔네들끼리 뭐 서로 다른 점과 이미지끼리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주목하게 하거나 밀도를 예측하기 전에 미리
상대적 서로의 값을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이 레이 트랜스포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자신들의 모델의 단점을 알아서 그 부분을 약간 고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소스뷰, 타겟뷰로 나눠서 이 하는 방식을 할 때, 타겟뷰는, 타겟뷰를 합성할 때 소스뷰만 사용을 하는 이 부분이 소스 뷰는 이 전체 어떤 모든 뷰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타겟 뷰와 비슷한 하지만 다른 어떤 소스 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뷰 신테시스를 할 때 이 셋이 많이 계속 달라지다 보면 소스 뷰 셋이 달라지다 보면 이 덴시티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뭐 덴시티 예측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깜빡이는 아티팩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기 위해서 풀링 방식을 가져오는데 이거는 이미 있는 논문의 풀링 방식이었고 그 논문에서는 순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써서 이 아티팩트의 영향을 조금 줄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소스뷰 셋 내 안에서 타겟뷰와 비슷한 뷰 디렉션을 갖는 소스뷰 내에서 약간 뷰가 멀리 있는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뷰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했고 이거를 함으로써 방금 말씀드렸던 이 뭐 잘못된 덴시티 예측 혹은 아티팩트의 영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타겟 뷰 근처에 소스 뷰만 보기 때문에 생겼던 약간 글로벌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뮤랑 베리언스 V를 썼었는데 요 식으로 각각 바꿔서 웨이티드 민이랑 웨이티드 베리언스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컬러 프레딕션인데요. 지금까지는 덴시티를 뽑아오는 부분인 레이 트랜스포머랑 부분을 주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아래 부분인 컬러를 뽑아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 바닐라 널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MLP를 지난 후에 뷰잉 디렉션을 넣어서 같이 컬러를 뽑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 널프 같은 경우에는 뷰잉 디렉션을 앱솔루트한 것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각각 소스 뷰에 따른 디렉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F1 피처를 가진 어떤 소스 뷰의 뷰잉 디렉션은 D1으로, F2의 것은 D2로, FN의 것은 DN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진짜 D1, D2, DN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라색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읽지? 이거 세모 같은 거. 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앱솔루트한 D에서 각각의 뷰잉 디렉션을 이런 식으로 그 값의 차이를 넣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디렉션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앱솔루트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소스 뷰에 따른 뷰잉 디렉션을 고려해서 컬러를 뽑기 때문에 더 정확한 컬러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컬러를 이미지 컬러라고 해서 약간 다홍색 부분을 저렇게 n 곱하기 3짜리로 뽑은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소프트 아그맥스 오퍼레이터로 최종적인 컬러를 뽑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 앤 트레이닝은 사실 그렇게 긴 부분이 아니었는데요, 논문에서. 널프랑 정말 똑같습니다. 콜스 파인 네트워크를 널프와 같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투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이 4번과 같이, 네, 4번과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오브젝트 펑션이고, 널프와 똑같고, 다른 점은 널프 같은 경우에는 요 2, 3번 식에서 K는 1부터 M이 아니라 N일 텐데, 네, M 정도만 다른데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이나 트레이닝은 그렇게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이 있고, 네, 여기는 그다지 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리고 네트워크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피처를 뽑는 거는 유넷 기반이고, 근데 레진의 34를 이용해서 잘라서 만들었다는 사실 정도가 있고, 레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 4 모듈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디테일에서는 모두 그 IBR넷에는 MLP들이랑 레이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그 두 개 다 모두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다는 것이 있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나 5의 10 마이너스 4제곱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있고, 파인 튜닝을 할 때는 그거보다는 작은 숫자를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프리트레이닝 할 때 V백 8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3200, 9600 레이즈를 사용했고, 이게 about date finish라고 나와 있는데, 트랜스포머도 들어있는데 V백 8개면 네, 하루 만에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됐으니까 썼겠죠. 네, 이렇게 생각보다 작아 보이지 않는 그 사이즈인데 이렇게 V백 8개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프리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는 나왔는데 파인 튠에 대한 얘기는, 그 시간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널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보니까 신기한 실험은 없었던 것 같고, 이 실험은 그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사용한 거랑 파인 튠을 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다른 널프랑 비교를 하는 정도로 했고, 그 트레이닝 시에는 신테틱 데이터랑 리얼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리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리얼 에스테이트 10K나 스페이시스 데이터나
걸 사용했는데 신테식 데이터는 여기 이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만든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OCR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널프에서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감은 잘 안 잡히는데 어쨌든 뭐 오브젝트 센트릭 렌더링을 1023개의 모델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모델로 새로운 걸 렌더링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밸류에이션은 널프 이밸류에이션 하듯이 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 총 3개의 PSNR, SSIM, LPIPS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비교를 했고 이미지 상으로는 오른쪽과 같이 비교를 했는데 hours FT가 파인 튜닝한 버전이고 hours가 프리트레이닝만 한 IBR넷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널프랑 LLFF라는 거랑 비교를 했는데 LLFF가 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널프 바닐라 널프 논문에도 이거랑 비교를 한 게 있어서 아마 유명한 노블뷰 신테시스 논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뭉개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랑 그 논문에서는 맨 마지막에 잎사귀 사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일 이 잎사귀 잎의 이런 한 올 한 올을 제일 잘 표현한 거는 우리 논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널프는 이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이 프리퀀시로 인코딩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널프 논문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이게 아티팩트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IBR넷은 하이 프리퀀시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마지막 잎사귀 부분에서 보이는 어떤 아티팩트가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도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점점 좋아져서 사실 엄청 확대해야 더 잘 보이는데 그거는 논문을 보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뭔가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자들은 이 어서들은 MLP랑 레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덴시티랑 컬러를 뽑아내서 노블뷰 신테시스를 하는 것을 이제 뭐 제너럴라이즈하게 했다는 것과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처럼 뭐 프록시 지오메트리가 없어도 그리고 널프처럼 새로운 씬을 오티마이즈 하지 않아도 그리고 뭐 복셀처럼 어떤 널프의 장점인 것처럼 구체화된 부피 볼륨이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고 굉장히 소타 수준의 렌더링 품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 논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가 맞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아까 실험할 때 V100 8장으로 네네, 하루 정도 걸렸다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요게 혹시 하루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게 그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터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그런 얘기는 없고 제가 쓴 이 두 줄이 그 학습 소요 시간이나 학습 하드웨어 아니면 조건에 대한 전부입니다, 사실. 뭔가 V100 8장이라고 해도 하루 만에 끝났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좀 너프보다는 좀 적은 이터레이션을 이게 수렴을 한 건지 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막연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시그래프 아시아 학회에서 다른 좀 네, 다이나믹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이나믹한 그 연구들 가지고 얘기했을 때 좀 사례 약 관련 연구들로 디너프뿐만 아니라 IBR 랩 같은 거를 같이도 얘기하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요 논문 자체가 다이나믹 데이터셋하고 일단 지금 본 거로는 뭐 이렇게 엄청난 연관성이 있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요 IBR 넷을 뭐 저자가 실험했을 때 다이나믹 데이터셋을 넣어가지고 뭐 어떤 결과를 보였다던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 딱히 다이나믹 데이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거도 저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저도 약간 그때 학회 당시에 이 논문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저자분들이 다른 맥락에서 언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우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그림 플로우 차트 있는 그림에서 오버뷰에서 네. 소스 뷰 두 개랑 타겟 뷰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숫자는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이건가요? 네네. 여기서 소스 뷰가 지금 두 개고 타겟 뷰가 하나인 거잖아요. 네네. 그냥 그런 개수는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더 아, 많이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그 무조건 두 개인 거는 아니고요. 1에서 3개까지 샘플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개수는 아마 음, 데이터 만들거나 모델 만들 때 마음대로 음,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네, 모아서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는 타겟뷰고 나머지는 소스뷰로 만드는 네네, 거죠. 맞아요. 타겟 뷰는 그러면 렌더링 하고자 네, 하는 거고, 이제 소스 뷰는 비슷하지만 다른 음, 어떤 뷰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스뷰를 이용해서 타겟뷰를 만들어내고 그 네네. 만들어낸 타겟뷰가 실제의 그 타겟뷰 이미지랑 컬러 차이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네네. 시키는 게 네. 전체적인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일반적인 널프에서는 그냥 모든 이미지가 있으면은 각각의 이미지들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브라운 트루스가 돼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소스와 타겟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 노란색 박스로 있는 부분이 그 IBR렛인데 네. 원래는 일반적인 널프에서는 그냥 어떤 이제 NLP 쭉 연결해서 그리고 중간에 뷰잉 디렉션 컨캐트네이션 해서 그냥 컬러랑 데시티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이건 여기서는 그거랑 다르게 레이 트랜스포머를 포함한 저런 형태의 네트워크로 대체가 됐다는 거고 네. 어, 그리고 그 소스 안에서 네, 뷰별로 피처가 따로따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그 서로의
어떤 정보를 글로벌한 정보를 알아낸다라는 부분이 음, 있습니다. 그 지금 연결된 게 점 3개에 대해서 3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저게 그 만약에 이제 레이를 따르는 레이 위에 샘플링된 포인트가 뭐 여러 개면 그 개수만큼 저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네, 그런 것 보면 되나요? 같습니다. 여기서는 M개의 샘플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시계도 M개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IRB넷 조금 자세하게 그려진 아, 네, 이 부분에 네. 여기에 위에가 덴시티 뽑아내는 데서 레이 트랜스포머 사용하고 그 전에 저기 웨이티드 풀링이 포인트넷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그 네, 구조인 거고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오클루전에 강건하다. 네, 도움을 그리고 준다고 네, 레이 트랜스포머는 씬 자체가 컴플렉스한 경우에 좀 잘 되도록 학습이 된다라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넷은 아마 웨이티드 풀링 아니라 맥스 풀링이었나? 그거였는데 얘네들은 이게 더 좋아서 이걸 썼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넷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냥 전체 피처에 대해서 그냥 에버리지 같은 차원에 있는 것들 그냥 평균 때려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비슷한 것 같고 밑에는 컬러 계산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별표 쳐져 있는 게 아까 위에서 본 그림에서 왼쪽에 들어온 인풋 네. 이미지 컬러, 뷰잉 디렉션, 이미지 피처인 거네요. 네, 그거로부터 이제 민이랑 베리언스를 구해서 피처 부분이랑 네. 합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IBR넷의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미지 피처만 여기서는 아니구나. 제일 왼쪽에 F, 뮤, V로 돼 있는 게 네네. 이제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F가 피처고 네, 맞아요. 피처에 대한 평균이랑 베리언스 그 컨캐트네이션 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거고 중간에 저 세모가 이제 델타인데 델타 D가 뷰잉 디렉션이 되고 네, 각각 오른쪽에 있는 게 소스에 대한 뷰잉 디렉션. 이거 컬러고 가져와서 붙여서 넣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이 트랜스포머는 실제로 있는 다른 트랜스포머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클래식 트랜스포머인 그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에 나오는 그 아키텍처를 가져다가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붙이기를 레이 트랜스포머라고 붙였습니다. IBR넷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레이 트랜스포머 위에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있는데 네네. 저게 하나의 레이 위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떤 컨텍스트를 학습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기 적힌 거는 from the other samples on the same ray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기존의 넓혀에서는 그냥 레이 위에 있는 어떤 컬러나 덴시티를 어큐뮬레이트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어큐뮬레이트 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이런 약간 조금 고차원적인 트랜스포머 이용해서 조금 서로 간의 영향도를 막 컨트리뷰션을 나눠 가지는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게 그래서 아마 결국에 이게 굉장히 네.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 동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M 있잖아요. 그게 저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뷰가 여러 개인 거 결국에 이 IBR넷이 결국엔 멀티뷰에 대한 거니까 기존의 이제 널프 같은 경우는 한 개 레이에서 레이 하나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지 뷰가 여러 개를 동시에 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뷰를 여러 개를 동시에 보는 거고 그 뷰를 여러 개 보는 게 관계할 수 있도록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음. 음. 그 앞에 5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여기에 레이 트랜스포머 보시면은 소스 뷰, 타겟 뷰 저기에서 나온 것들이 서로 대각선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 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실 수 네. 있는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뷰 소스로 했을 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게 좀 여기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음. 네, 승진님이 질문하셨는데 픽셀널프도 네, 마찬가지로 약간 재활용하고 싶어 했던 논문인 거는 비슷한 것 같고 새로운 신에 대한 학습 문제는 적은 수의 사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 픽셀널프 같은 경우에는 널프랑 데이터가 비슷하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계속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원하는 타겟 뷰로 렌더링을 할 때 그것과 비슷한 어떤 소스 뷰들을 골라서 그거로부터 렌더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쭤보신 게. 네. 스트럭처. 네. 여러 뷰를 보니까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에 SFM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는 잘 몰라서. 네, 뭔가 네. 그런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픽셀 값에 대해서 한 거지 그런 뭐 위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X, Y, Z 포지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거를 모션으로까지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그럼 그런 매트릭까지도 뭔가 추측하는 게 추가되면은 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 이제 저 MLP를 통해서 나오는 게 그래도 아직은 뭐 컬러랑 덴시티 피처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포지션에 대한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정해진 곳에서 샘플링하는 이 멀티 뷰인 거지 동일한 포인트에서 샘플링하기 때문에 그 뭐 포인트가 달라졌을 때 그 포인트의 그 좌표의 값의 차이랑 뭐 픽셀 값의 차이랑 이런 거의 관계에 대한 게 좀 추가되면은 모션으로까지도 이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게 추가되면 더 정확할까요? 이점이 있을까요? 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실 고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클래시컬한 방법에서는 그런 이제 지오메트리컬하게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개 모듈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갑자기 이제 연구자의 모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저 멀티뷰랑 이제
소스가 여러 개고 타겟이 있고 한데 샘플링 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이게 학습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학습을 하고 나면은 반대로 또 그 값을 가지고 또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 두 개의 에러를 좁혀 나가는 쪽으로 동시에 하면은 또 의미 있지 않을까. 좀 더 에러를 낮춰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도 학습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런 것까지 추가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V백 8개가 없는 사람은 네, 한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니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습 안 하더라도 그런 게 반영되는 기만 해도 네,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